네, 안녕하세요. 핑거스타일 밴드 RMC의 리더 이석진입니다. 여기 세종시에 제가 벌써 여기를 와서 강의를 한 지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덧 이렇게 온라인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온라인으로 만나 뵈서 반갑고요. 이 포커 기타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더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음, 이 기타에 대한 뭐 간단한 유래나 그런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악기를 구별할 때 인류 문명사에 맞물려서 가다 보면 타악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관악기가 나오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걸 우리가 용어로 이제 프렛이라고 하는데 이 프렛이 있는 현악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타 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 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쿨렐레입니다. 예, 정식 용어가. 우쿨렐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그 컨트리 음악에서 많이 쓰는 만돌린이라는 악기도 있고요. 벤조라는 악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저기 남미 지방으로 가보면은 차랑고라고 해서 예, 좀 징그럽지만 동물의 등 가죽을 이 몸통으로 쓰는 그런 악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프렛이 있는 현악기들이 한 12,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렛이 없는 현악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같은 예, 그런 일반적인 현악기가 있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현악기는 크게 프렛이 없는 현악기와 기타처럼 프렛이 있는 현악기로 일단 구별을 하게 됩니다. 왜 이걸 꼭 구별을 해야 되냐면 프렛이 없는 현악기들은 모두 다 활로 줄을 켜죠. 반면에 기타처럼 프렛이 있는 현악기들은 활을 켜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퉁겨서 연주하든가 때리듯이 연주를 하죠. 그래서 발현 원리대로 말을 한다면 기타는 탄 현악기입니다.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은 활로 켜기 때문에 찰 현악기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 현악기는 다 거의가 다 프렛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렛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해요. 거의가 다. 음체계만 조금의 변화가 있을 뿐이고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연주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포크 기타를 잘 치게 되면 전기 기타도 쉽게 칠 수 있고 클래식 기타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우쿨렐레나 만돌린, 벤조 같은 악기들도 처음 배우는 분들과 다르게 아주 짧은 기간에 예, 상당히 실력이 빠른 향상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전 세계에 12가지의 탄현악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장 맏형이 이 기타입니다. 예, 가장 맏형이. 그래서 우선 구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기타를 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밑에가 원래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좀 불편해요. 제가 이제 기타를 치기가. 그래서 받침대를 놓은 거고요. 크게 이제 기타는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당연히 머리 부분, 헤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목, 넥이죠. 예. 제가 사실은 유머를 잘 못합니다. 예. 굉장히 썰렁한 유머들을 많이 하는데
목이 길어요. 예. 그러면 기타 소리가 어떨까요? 예, 슬픕니다. 예, 목이 기니까 슬퍼요. 예, 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바디가 있고요. 예. 세밀하게 나눈 이제 세밀하게 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헤드 부분에는 이제 다른 건 별로 없고 여기 이제 6가지가 들어가 있죠. 6개가 줄을 감는 부분들. 뭐 그냥 쉽게 줄 감게 뭐 튜닝 패그, 튜닝 머신 그렇게 말합니다. 각 줄에 이제 하나씩 달려 있죠. 감는 방향에 따라서 줄이 팽팽해질 수 있고 느슨해질 수 있죠.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튜닝 패그의 머리 부분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가 돌아가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음이 내려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음이 올라갑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머리 부분을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가정했을 때 시계 방향은 항상 음이 내려가고 시계 반대 방향은 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6줄이 지정된 음들이 있습니다. 악기마다 조율은 다른데 기타도 예, 표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기준 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음들이 6줄의 음들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음인지 몇 음 정도 차이가 나요. 보통 3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나중에 뭐 2강, 3강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음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완전 사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정한 간격이 있다. 예, 그래서 6줄의 음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6줄의 음들을 직접 조율을 하셔야 돼요. 피아노처럼 조율사가 조율을 해주는 악기가 아니라 이런 휴대용 악기들은 대부분이 다 연주자가 직접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예. 조율기를 사용해서 조율을 해도 역시 조율기 사용법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처음에 힘든 걸 많이 느끼세요. 조율만 할 수 있어도 벌써 예, 제가 볼 때는 반 가까이는 성공하신 거예요. 네. 자, 이제부터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예 음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두꺼운 줄, 제일 가는 줄, 이름 전에 이 줄 번호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자, 줄 번호는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제가 지금 기타를 잡고 있는데 어디가 첫 번째 줄일까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눈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두꺼운 줄을 잡고 첫 번째 줄로 생각을 하게 돼요. 줄 번호는 시야에서가 아니라 연주를 왼손으로 하잖아요. 근데 기타를 이 넥 밑으로 들어가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손가락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줄이 1번 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는 줄이 1번 줄이 되죠. 손가락에서 제일 멀리 있는 이 제일 두꺼운 줄이 이제 기타가 6줄이니까 6번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이 됩니다. 자, 근데 1번 줄이 가늘기 때문에 6번 줄은 줄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꺼울수록 음이 낮을 수밖에 없죠. 진동수가 낮기 때문에. 가는 줄은 진동수가 높으니까 높은 음이 나죠. 그러니까 줄 번호와 음이 올라가는 것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을 연습할 때는 높은 음부터 연습하지 않고 가장 낮은 음인 6번 줄부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줄부터 지정된 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을 알려드릴게요. 자, 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음인 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6번 줄이 미가 됩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에서 시작하는데 그럼 그 다음 5번 줄은 제가 아까 띄엄띄엄 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다음 음인 파가 아니라 여기서 세 음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세 음씩 올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나중에 각 줄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생각이 나실 수가 있어요. 6번 줄이 이제 미기 때문에 여기서 세 음이 올라가면 미에서 파, 솔, 라가 세 음 위의 음이죠. 그래서 그게 5번 줄의 음이 됩니다. 라. 또 여기서 세 음이 올라가면 시, 도, 레. 그게 4번 줄이 됩니다. 4번 줄은. 또 세 음이 올라가면 미, 파, 솔이 돼서 여기가 이제 3번 줄이 솔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6번 줄에서 3번 줄까지는 미, 라, 레, 솔. 미 굉장히 낮죠. 미, 라, 레, 솔. 여기까지는 세 음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번 줄에서 2번 줄 올라갈 때가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두 음이 올라가요. 두 음이. 똑같이 세 음이 올라가면 계산이 편한데 왜 여기는 두 음이 올라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솔에서 두 음이 올라가면 솔, 라, 시가 되겠죠. 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시에서 세음이 올라가면 도레 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두껍고 낮은 6번 줄도 미고 가장 높은 음인 1번 줄도 미가 됩니다. 예. 두 옥타브의 차이에 음이 됩니다. 한 옥타브가 아니라 중간에 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파솔라 시도레 미 여기가 한 옥타브 위음이고 미파솔라 시도레 미 여기가 한 옥타브 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줄과 1번 줄은 두 옥타브 차이가 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만 두 음이고 다른 줄은 세 음이 차이 나느냐?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어, 제 생각에는 제가 여태까지 기타를 치면서 저도 이런 게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6번 줄과 1번 줄을 양쪽 끝에를 옥타브는 차이가 있지만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쓰게 해야 아마도 6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 화음을 누를 때, 즉 코드를 누를 때 어떻게 조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코드의 모양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오늘날 미라레 솔심이라는 이 표준 조율의 방식이 오늘날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줄이 아니라 3번 줄과 2번 줄만 두음 정도가 반음이 내려간 겁니다. 다른 줄에 비해서. 그래서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일단 외우시면 됩니다. 미라레 솔시미. 자, 문제는 이제 이제부터입니다. 미라레 솔시미르만 외우시면 조율을 못 하세요. 예. 조율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라레 솔시미라는 그런 한글이 뜨는 게 아니라 이거 원래 이탈리아 이름입니다. 영어 알파벳 이름이 떠요. 예. 현장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린 학생들부터 한 50대 분들까지는 영어 알파벳 분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은. 근데 좀 더 이제 고령층으로 가신 분들,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학창 시절에 이런 거를 거의 배우신 적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흔히 말하는 콩나물 그것도 못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 이름을 잘 모르세요. 자, 이것도 제가 차근차근 원리대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름 또는 뭐 개이름 원래는 이제 서로 다른 거지만 우리가 개이름을 말해라,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부터 시작하니까 도가 시작음이니까 도가 기준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예. 이 7개의 음 중에서 기준음은 도가 아니고요. 바로 라입니다. 라. 예.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국제회의에서 이제 표준음을 정한 겁니다. 라로. 라라는 음이 아마 진동수를 측정하면 정확히 440Hz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라가 기준음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의 첫 번째 알파벳인 A가 할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라음을 알파벳 음이름으로 하면 A가 라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라, 시, 도 하니까 A, B, C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가 이제 C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나가보면 다시 이제 도가 C가 됐으니까 도레미파솔 C, D, E, F, G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파벳음으로 외울 때는 한꺼번에 8개를 가지 마시고 앞에 5음 도레미파솔 그 다음에 뒤에 세음 라시도 그러면 영어로 C, D, E, F, G, A, B, C 이런 식으로 외우셔서 알파벳 이름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기타를 칠 때 도움이 됩니다. 왜 이 알파벳 이름에 익숙해지셔야 되냐면 뭐 악보를 보세요. 일반적인 노래 악보들 보면 뭐 멜로디 5선 악보가 있고 그 밑에 가사가 있고 근데 5선 악보 위에 기타 코드가 적혀 있죠. 근데 기타 코드가 모두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예. 왜 그게 코드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그 이전에 먼저 이름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레 솔시미를 알파벳으로 순간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대입해야 될 겁니다. E, A, D, G, B, E가 됩니다. E, A, D, G, B, E. 바로 조율기에 이 알파벳 음들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기를 이렇게 클립형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픽업 장치가 내장된 기타들은 그 안에 조율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율 방식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는 표준, 기준, 표준 조율, 스탠다드 튜닝이 미라레 솔시미 알파벳으로 E, A, D, G, B, E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라고 계셔야 되죠. 이걸 아셔야만 조율을 할 수가 있고 조율을 해야만 연주가 시작되니까요. 자, 그래서 헤드는 거기까지고 이제 진짜 기타가 연주되는 위치가 여기죠. 아까 제가 이게 넥이라고 그랬죠. 목이 길어요. 근데 넥은 앞부분에 평평한 부분과 뒷부분에 둥글둥글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가 넥이고 앞부분의 평평한 부분은 손가락을 누르는 평평한 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한자로 쓰면 이제 지판이 되는 거죠. 근데 영어로 하면 핑거보드 이렇게 되죠. 예. 또는 프렛이 있기 때문에 프렛보드라고도 부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왜 이 프렛이 박혀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원리로 프렛이 박혀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바로 이거를 아시면 기타의 구조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피아노의 건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흰 건반들이 연속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검은 건반들이 두 개, 세 개씩 조금씩 띄엄띄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건반 모양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고 그 위에 검은 건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와 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가 흰 건반이고 레가 흰 건반이죠. 근데 그 사이에 검은 건반이 위에 있죠. 우리가 이 도와 레 사이에 있는 이 검은 건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도, 샵. 샵이라는 말을 쓰죠. 예, 흔히 우물정자 표시로 샵. 반음 원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반음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도, 그 옆에는 도샵. 그럼 음의 차이가 반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 도와 도샵은 음 차이가 반음이에요. 반음보다 적은 단위가 없죠. 음이 존재하지가 않죠. 바로 이겁니다. 음악에서는 가장 작은 음이 변하는 단위가 반음입니다. 그리고 이 도샵과 레가 또 반음이 됩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연주곡 연주곡 한 곡이요. 왜 이러세요? 네. 자, 도와 도샵. 그래서 그 사이가 지금 반음 차이가 되죠. 결국 도와 레를 보세요. 그러면 반음 두 개를 간 겁니다. 반음 두 개를 온음이라고 합니다. 온음. 원래는 온음이 먼저 나온 거고 온음이 음의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반을 나눠서 반음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가장 음이 변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반음이에요. 이거를 기타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즉, 이 프렛이라는 거는 반음 간격으로 계속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를 눌렀어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몇 번 줄이고 몇 프렛인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프렛부터 보시면 여기 앞에 하얀 부분이 있죠. 사실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다른 거지만 통상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가 숫자로 0입니다. 0프렛, 1프렛, 2프렛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크 기타는 20프렛까지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는 조금 적어요. 2프렛이 적어요. 18프렛까지 있고 전기 기타는 오히려 더 많아요. 21프렛, 22프렛, 24프렛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포크 기타는 20프렛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프렛, 1프렛.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를 누르면 물리적으로는 이 쇠가 프렛이지만 통상 이제 누르는 위치를 그러니까 프렛과 프렛 사이의 공간, 이 프렛 영역을 통상 프렛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는 다 1프렛입니다. 예. 그러면 1프렛 다음 2프렛이니까 바로 6번 줄 1프렛과 6번 줄 2프렛이 이게 반음 차이가 되는 겁니다. 반음 올라간 거죠. 또 한 프렛 올라가면 반음. 계속 이렇게 반음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음 두 개가 가면 두 프렛 차이가 나는데 두 프렛이면 온음이 되는 거죠. 자, 왜 이 반음 온음을 아셔야 되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 올라갈 때 이게 똑같은 간격으로 올라가는 음들이 아니라는 거죠. 즉 피아노의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두 군데가 나와요. 그게 어딘지를 생각 떠올리시면 돼요. 즉 미와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시와 도 사이에도 검은 건반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도와 레는 반음 두 개라 온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미파는 어떻게 되느냐? 온음이냐? 아닙니다. 이 자체가 반음의 간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말로는 순서대로 얘기하지만 똑같이 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레로 갈 때 온음이 가고 레에서 미로 갈 때 온음이 가죠. 그런데 미에서 파로 갈 때는 반음만 간다는 얘기죠. 다시 또 파에서 솔로 온음, 솔과 라가 온음, 라와 시가 온음, 마지막으로 시, 도가 반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에서 만약에 이름을 순서대로 연주를 하라고 한다면 미에서 파로 갈 때 반음 한 프렛만 이동하는 거죠. 예. 아까 제가 6번 줄이 미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0프렛이거든요. 원래는 바깥을 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여기가 미라고 생각하시면 미파가 반음이니까 바로 여기가 파가 됩니다. 위치를 설명할 때는 줄과 프렛이 있는데 항상 줄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프렛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6번 줄 1프렛이 됩니다. 여기가 파가 됩니다. 그리고 파에서 솔은 온음이기 때문에 한 프렛이 아니라 두 프렛을 가야 온음이 가죠. 그래서 6번 줄 3프렛이 솔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6번 줄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이 0프렛 그냥 치는 음. 우리가 이거를 줄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줄을 누르면 어느 프렛을 누르든 줄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어로 클로스가 되고 열려 있으니까 오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개방, 오픈된 거니까요. 개방현이죠. 예, 6번 줄 개방현. 그리고 6번 줄 개방현의 음이 미인데 그러면 개방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0프렛은 개방음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라레 솔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바로 각 줄의 개방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6번 줄은 미, 그다음에 6번 줄 1프렛 파, 6번 줄 3프렛 솔 이렇게 해서 세 음이 존재합니다. 예, 이거를 알파벳 음으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미, 파, 솔, E, F, G, E, F, G가 되죠. 예, 계산하셨죠? 예. 자, 이제 정작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본을 보면 이런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누르냐입니다. 예. 손가락의 관절을 보시면 관절이 세 개가 있죠. 기타를 누를 때는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누릅니다. 그러면 손가락 제일 끝에 마디가 아까 지판이 평평하잖아요. 이 손가락 끝에 마디가 이 평면에서 나무처럼 우뚝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첫째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때는 이렇게 연주할 때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음을 누를 때는 세워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가 다 1프렛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디나 소리가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예, 물리적으로는 아까 여기가 쇠가 1프렛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사이가 다 1프렛인데 그러면 어디를 눌러야 소리가 정확하게 나느냐? 실제로 이 프렛 바로 앞부분, 프렛은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앞쪽으로 가서 눌러야 소리가 정확하게 나고 요 위치를 눌러야만 손가락이 덜 아픕니다. 프렛에서 멀어지면 훨씬 강하게 눌러야 되고요. 강하게 눌러도 어쩔 때는 보세요. 이게 부르르 떨죠. 이게 버징이 납니다. 버징.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렛 앞에를 눌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주를 할 때 항상 눈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연주를 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그래서 6번 줄은 미, 파, 솔, E, F, G. 자, 여기에서 솔이죠. 6번 줄 3프렛이 그 다음 음이 라예요. 그러면 솔에서 또 두 프렛 올라가면 라가 되죠. 그러면 아까 6번 줄 개방엔 0프렛이 미였고 미, 파, 솔, 라니까 6번 줄 개방엔 미에서 봤을 때 이 라는 세 음 위의 음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조율할 때 5번 줄이 라였죠. 여기서도 세 음 위의 음이죠. 그러니까 6번 줄 5프렛도 라고 5번 줄 0프렛, 5번 줄 개방음도 라예요. 두 음이 서로 같은 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음을 중복해서 연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연주를 하면 되겠죠. 자, 어디를 연주하는 게 효과적이냐면 기타라는 악기는 좌우로는 가급적이면은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연주하기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6번 줄 오프레 라를 치는 게 아니라 6번 줄은 미파 솔까지만 치시고 이제 줄이 5번 줄로 바뀝니다. 줄이 바뀔 때는 6번 줄 눌렀던 손가락들은 모두 다 줄에서 떼시고 이제 5번 줄 개방형 라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옆에 표가 떠 있죠. 예, 두 번째 장인데 거기에 집한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번 줄 미, 파, 솔, 5번 줄은 라, 시, 도. 보세요. 시도도 반음이기 때문에 한 프레임만 같죠. 또 줄이 바뀌어서 4번 줄은 레, 미, 파. 자, 이것도 반음이라서 미파잖아요. 한 프레임 같죠. 자, 3번 줄은 음이 두 음만 있습니다. 솔, 라. 2번 줄은 시, 도, 레. 마지막 다시 1번 줄은 미, 파, 솔. 6번 줄과 1번 줄은 옥타브니까 누르는 위치에 따라 이름은 동일하죠. 연속으로 보면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예, 바로 기타를 처음 입문하시면 요 3프렛까지 이름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의 위치도 외우고 누르면서 이 손가락들의 움직임, 어떤 움직임으로 눌러야 효과적으로 소리가 나는지 그거를 연습에 의해서 예, 숙달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몸통, 바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통에 따라서 이제 기타도 종류가 나뉩니다. 클래식 기타와 포크 기타는 몸통이 비슷하죠. 이게 울림통이 있어요. 반면에 전기 기타는 이런 울림통이 없고 그냥 하나의 통째로 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울림통이 없다 보니까 전기 기타는 따로 선을 연결해서 앰프에 연결해서 앰프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클래식 기타나 포크 기타는 이 몸통 자체의 울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와 포크 기타를 합쳐서 어쿠스틱 기타라고 합니다. 요 구멍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울림 구멍 아니면 사운드 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디가 결국 울려주는 건데 이 바디의 모양을 잘 보시면 이 바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기타가 아마 제일 예전부터 흔히 보셨던 모양일 겁니다. 이런 바디를 드레드넛이라고 부릅니다. 바디 형태를. 원래 이런 드레드넛 기타는 예, 이렇게 뜯는 연주보다는 이 피크라고 하죠. 예, 피크를 잡고 예, 이런 스트롱 연주의 소리가 좀 더 잘 나오게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예, 나중에 좀 더 다른 바디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구조. 하드웨어적인 거는 나중에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프렛과 이 이름 위치 설명해 드린 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는 방법은 예, 2강에서부터 좀 더 자세히 해드리고 연주곡은 제가 예, 무슨 연주곡을 하나 들려드려야 되는데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저도 예,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강인데 저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떨리진 않는데 예, 적응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얼굴이 굳어 있죠. 예. 다음 시간 저 뒤에 뭔가 이렇게 재밌는 사진 올려놔야죠. 얼굴 웃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첫 강의 예, 짧은 30분 강의인데 예,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두 번째 강의에서부터는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